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통감자구이하고 롯데월드 요거를 하기로 했죠. 요거만 끝나면 자영업 6탐호 교과서의 반을 끝나게 되는 거죠. 통감자구이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렇게 딱 보시면 한 3,000원 정도에 팔죠. 뭐 감자 몇 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찍어 먹고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은 제가 뭐 생각해낸 게 아니라 어느 날 제가 캐리비안 베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에버랜드 유니폼인데 유니폼을 입고 이제 절 찾아온 거예요. 그 뭐 황 사장님 되시냐고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에버랜드에 어떤 제품 갖고 입점하고 싶은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황 사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그 사람이 잘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거기 매대에서 우리 알바생 장사하고 뭐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파라솔에 그늘에 서 있었고 이분은 진짜 더운데 이 이제 햇빛 쫙 보이는 양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오려는 절차를 물어보길래 이제 절차 같은 거는 얘기를 했죠. 제안서하고 제품 샘플 가지고 그리고 뭐 상품이면 상품팀, 시금이면 시금팀, 무슨 거 구매, 뭐 그걸 납품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부서를 찾아서 매니저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안서를 내고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간단하죠. 근데 이분은 원하는 게 아이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데 뭘 하면 좋겠고 잘 팔려면 이미 제가 했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어떤 거 갖고 입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입에다가 밥상 차려서 밥을 떠서 입에까지 넣어달라 이 얘기인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땀 뻘뻘 흘리면서 얘기하면서 그 양다리 그냥 햇볕밖에 놔뒀어요. 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제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약간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지 말을 이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겠냐고 딱 그러길래 그랬어요. 하나 있는데 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일꼬치라는 게 있다. 그 과일꼬치가 2,000원에 판매하는데 파인애플이나 뭐 다른 과일을 잘라서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파는 거. 에버랜드나 캐러빈 바서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뭐 오션월드 같은 데도 있고. 그걸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한 10여 년간 여기에서 그 사장님 장사를 하다가 작년인가서부터 계약이 안 되고 에버랜드 시금팀이 그걸 운영을 하는데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게 잘 팔면 뭐 1년에 매출액이 많이 할 땐 15억, 평균 한 10에서 11억 정도를 하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겠죠. 근데 그 좋은 거면 제가 왜 안 했을까요? 전 그거 하기 싫었었어요. 왜냐면 그 사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나 힘든 아이템이에요. 보기에는 그래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이렇게 잘라서 나무젓가락에 꽂잖아요. 그러면 하나 하는데 한 7개, 8개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커팅을 하면 15개까지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과일꼬치를 하셔서 몇 년 전에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과일꼬치는 사장님도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냉장고를 교체를 해줘야 되고, 마차를 또 1, 2년마다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추울 때, 비 올 때, 이럴 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뜻할 때 팔리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15억 정도 하는데, 그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어요. 같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사장님 날이 진짜 좋고 비가 안 왔을 때 그 해에 왕창 팔아서 한 매출액이 14억 15억 됐다. 그러면 그 돈 이제 그 다음 달에 결제돼서 들어오자. 그 돈 딱 받고 그냥 딴 거 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딴 거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보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은 과일꼬치만 10여 년을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뭐 60에서 70가지 아이템을 계속 변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선하고 재밌다.
그래서 난 이게 안 되면 저걸 하면 되니까 난 계속 할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 일주일 뒤에 저한테 과일꼬치 얘기를 들어간 사람이 많이 조사를 했나 봐요.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시금치 관계자도 만났대요. 근데 오폐수 처리 시절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결국은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시장 조사한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자기 아는 친구가 식자재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장 조사를 아주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인애플도 어느 때 어떻게 필리핀에서 수입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다 알아봤는데 결국 오폐물, 왜 파인애플을 깎으면 그 껍데기가 남잖아요. 그리고 그 물 같은 것도 흘리고 뭐 과일 닦고 뭐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생각해봤죠. 나 같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 아는 친구, 토목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토목하고 건축하고 그런 오폐술 시대 관련된 관계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연락처를 받아서 그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과일꼬치가 이러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따니까, 아, 오폐물 수거하는 업체한테 전화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이렇게 해서 수거해 가라 그러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내가 그 과일꼬치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오폐수 폐물 나오는 거를 어떻게 처리했냐고. 그러니까 아, 그거 용인에 있는 땅은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어디 그냥 놀러 갔다가 거기다가 어디 산에다 버리고 오고 그래서 걸려서 벌금도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봉착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거기에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 과일고추 사장님하고 얘기해보고 시장조사하고 식임팀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딱 해봤는데 별로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게 먹는 장사 잘 안 해요. 상하고 버리고, 그리고 자연재해를 너무 많이 타요. 그러니까 계절을. 그래서 저는 먹는 걸 잘 안 하거든요. 하여튼 이분이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는 아이템을 자기가 해가지고 에버랜드에 입점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가서 구경했어요. 그게 통감자구예요.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파는 그 큰 통감자가 아니라 에버랜드에서 요구하는 거는 메추리알 크기만한 거를 갖다가 크기를 일정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맛이 들쭉날쭉하지 않는다 이거죠. 익을 때 다 같이 익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식자재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돼지 감자 그러죠. 그만한 크기를 골라서 사서 그걸 골라내서 거기에다가 미리 소금간과 양념을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한번 삶은 다음에 비닐 포장을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이제 넣어놓고, 그리고 갑판매대에도 냉장고를 들여놔서 거기다 하고. 근데 에버랜드는 그 굉장히 그 무슨 뭐 안전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가스를 못 써요. 그래서 전기로 할 수 있는 그 불판을 에버랜드에서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반조리가 돼 있고 이 철판에다가 치즈가루 뿌리고 볶고 1, 2분 안에 이제 굉장히 맛있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나오는 통감자구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겨울에 입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하는데 진짜 잘 팔리는 거예요. 한 매대에서 2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두 매대를 운영을 하니까 하루, 아니 1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두 매대 운영하니까 하루에 한 250만 원 정도 매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7,500만 원이잖아요. 그거와 제로비와 수수료, 인건비를 제하고하면 한 15% 남는다 그러면 한 달에 1,125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야, 이거 괜찮겠다. 몇 군데 더 하고 여기서 소문이 나면 무슨 뭐 오션월드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리조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장님은 진짜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비닐 포장된 상태로 납품을 너한테 했더니 사장님은 뭐 영업을 잘하니까 다른 리조트 같은데 영업하면 자기가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만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에버랜드에 딱 가보니까 겨울인데, 겨울은 저는 겨울에 잘 안 가거든요. 겨울에 아이템이 많이 없어요. 아로마 밖에는. 근데 이 사장님이 나가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철수됐대요. 2달 영업하고.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면 감자가 금방 상하기 때문에 에버랜드에서 철수하라 그랬대요. 어쩐지 전기가스 그 토치를 타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하기가 싫었대요. 왜 하기 싫었냐니까 그 한 1톤을 그 돼지 감자를 딱 오잖아요. 그럼 아줌마 5명, 6명이서 그걸 골라내고 그리고 삶고 그러는 과정에서 감자가 깨진대요. 그리고 버리는 게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크기를 어떻게 일일하게 맞추냐. 그러니까 재료비가 50%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 인건비하고 여기 가판매에 대해서 일하는 알바생 적어도 3명을 써야 되거든요. 걔네도 내고 시금의 수수료는 거의 40%에서 많게는 55%까지 그거 떼고 하니까 재료비가 50%인데 40% 수수료 내고 그리고 부가세 10% 내고 그 다음에 인건비 내면 적자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맛을 보고 그 에버랜드 근처에 전대리라는 그 읍내가 있어요. 거기에서 호프집 한다고 한번 저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맛이 좋아서 보는 거 굉장히 잘 팔리는 거랑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거랑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돼지 감자가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누군가 아이템을 물어오거나 아이템을 찾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템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볶이에도 뭐 국대 떡볶이, 신전 떡볶이, 매운 떡볶이, 아딸 뭐 해서 찹쌀 떡볶이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짜장 떡볶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 가지고 출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어떤 시장을 먹고 들어가려면 새로운 거를 가미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참 총감자구이는 아쉽네요. 자, 그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천에 M호텔에 수영장이 크게 생긴다는 거 아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담당자하고 약속을 했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만나니까 그 담당자가 저한테 뭐 하시는 사장님이냐고 물어보길래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서 하고 백화점 운영하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저기 수영장이랑 리조트 전문가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어요. 딱 보니까 어떤 생각 드냐고. 그래서 제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가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재밌는 시설이 참 많네요. 개선할 것이 있다면 실내 수영장에서 실외 수영장으로 고객이 나갈 때 거기가 입구가 좁아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는 안 되니까 그걸 좀 더 크게 만들고 거기다 어떤 공간을 두어서 먹거리를 팔 수 있는 매대를 만들어 놓으면 상품 매출이나 먹거리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실내 먹거리는 판매하는 가판대 조명이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라. 어두우면 사람들이 빨리 나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밝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장에 해줬어요. 그리고 수영장 매장은 입구, 출입구 그쪽에 수영장 매장을 해놔라. 그래야지 들어오면서 물건을 거기에서 사기가 용이하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여기에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임대료 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그럼 얼마 정도? 딱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전체 다 하는 걸로. 근데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천은 너무 멀거든요. 이천의 그 M호텔은. 그래서 저는 자기가 무슨 창업을 하려고 그런다면 주변에 많이 알리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할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말리는 사람한테도 이제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누군가가 아이템을 또 이런 거 해보면 어때? 막 이러면서 제안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시장 조사를 자기가 직접 세세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롯데월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롯데월드는 제가 직접 영업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에버랜드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롯데월드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랜드에도 들어가 있어요. 세 군데를 운영하는 업체도 있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그냥 한 군데 에버랜드의 매장 한 10군데 캐리비안 베이의 매대까지 합쳐서 한 7, 8군데 거기를 집중하는 게 인건비 투입하고 모든 게 거기가 낫다고 생각해서 딴 데는 눈 돌리지를 않았는데 그냥 롯데월드에 그 저하고 거래 관계하는 김 사장님이 로티와 로리 캐릭터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줄 테니 여기서 생일 써 있는 거 배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번 그 상담이라도 해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자를 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괜찮다고. 나는 내 식대로 한다. 그냥 114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찾아서 물었죠. 아,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 2주 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얼마나 팔리냐고. 그러니까 잘 팔릴 때는 한 달에 1억도 팔 수 있다고. 딱 그러니까 캐리비안 에버랜드 수수료는 얼마냐고 그러길래 한 35%에 4,500원에 팔고 있다. 그럼 수수료 내려주면 판매가를 낮춰줄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낮춰줄 생각이 있다. 수수료 30으로 낮춰주면 내가 3,500원에 팔 용의가 있다. 그리고 로티아 로리도 우리가 직접 그거를 해서 해주겠다. 내 인원 써가지고 장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좋다고 하더니 기다려보래요. 일주일 뒤에 전화해도 계류 중이라 그러고 2주에 전화는 안 받고 3주 뒤에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 입점에 있는 다른 사장들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라인 잘못 탔다고. 거기 그분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힘이 없다고. 자기가 담당자 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하여튼 담당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위에서 누군가가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애써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저 친한 김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김 사장님의 직원이 또 상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롯데월드 상품팀이 그 상품팀 운영하는 거를 운영권을 어떤 회사에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가 반대하니까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려는 하는 시기에는 그런 게 많이 겹쳐 있었던 거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자기가 책임질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롯데월드는 안 들어가 봤고 롯데월드에서 알바는 해봤어요. 호반무대라고 김홍철과 친구들에서 요들송 부르는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가 시급이 750원에 받고 했었어요. 지금은 뭐 시간당 8,000원 정도 이제 하니까 벌써 10배 정도 딱 되네요. 근데 그 김홍철과 아저씨를 제가 에버랜드의 눈썰 매장, 알프스 매장에서 거기 무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연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많이 늙었죠. 20년이 지난 세월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뵀었어요. 휴게소에. 그러니까 김홍철 아저씨는 저를 기억을 못 하시고 그 옆에 친구들 아저씨들이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알바하던 애가 여기 와서 사장이 됐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한 분이 그래도 요술성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스위스에서 가지고 온 종인데 한번 들어봐. 막 이게 젖소에다가 이렇게 거는 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수입해 줄 때니 에버랜드에서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로 종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상품들 가서 상담을 해봤는데 담당자는 종류도 많지 않고 겨울에 이게 그렇게 많이 팔리겠냐. 그래서 저는 뭐 안 넣어주는데 뭐 계속 넣어달라고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위스나 어디에서 수입해가 오면 수입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딱 봐도 아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아이템을 얻는 방법 중에는 그런 거 있어요. 누구하고 어떤 인연이 되면 그냥 인연을 좋게 끌고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뭘 한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거를 가르쳐줘. 사람을 소개시켜주든 아이템을 소개시켜주든 막 그러니까 누가 뭐해서 돈 벌었대.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누가 해서 모아서 돈 벌었대. 그러면 돈 번 친구 한번 만나보세요. 어떻게 벌었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 하기에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테레비 보다가 프랜차이즈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100% 망한다니까요. 이런 거를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강의도 많이 듣고 누구한테 누가 성공했대 누가 실패했대 그럼 그 얘기를 계속 들어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덜 망하고 아니면 망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고 자기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올렸죠. 자, 오늘부로 해서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의 강의는 이제 백화점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삼성 프라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백화점 영업이 이제 주력이었었죠. 네,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하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